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선화를 좀 해드릴 거예요. 수선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꽃이면서 동시에 잎이겠죠. 이 잎을 그릴 때 이렇게 섬이선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양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실 때 좀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없는데 없습니다. 음. 얘네들이 뭘로 되어 있죠? 원뿔이죠. 그죠? 이렇게 원뿌리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 원뿌리의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고 들핀데 들핀다. 그래서 제가 좀 이곳에 음, 음, 이렇게 하고요. 또 뿌리에 뿌리를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기에 통뿌리가 이렇게 우리 양파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가 원뿌리죠. 그 구근이란 말이에요. 구근. 구근이라는 게 공처럼 생긴 뭐다? 그렇죠. 공처럼 생긴 예, 뿌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막 날려고 이렇게 또 뭐 여기에 제가 이렇게 겹치는 걸 좋아하죠. 그 소위 말하면 혼자 너무 동떨어져서 혼자 있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겹치는 거 앞모양 뒷모양 이렇게 있고 또 여기쯤에서 뚝 떨어져서 원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옆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음,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서 싹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멋스럽죠. 요즘 이제 수선화 하면 제가 생각나는 건 당연히 추사입니다. 추사 선생님께서 제주도 유백길에 수선화를 보리밭에 피어난 것을 막 베는 걸 보고 통탄스럽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예, 그렇지만 제주도의 수선화는 요즘 우리 거제도의 수선화와 다른 점이 있어요. 꽃잎이 제주도 건 부화관이 없어요. 그리고 꽃잎이 여러 겹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에 또 제가 좋아하는 수선화는 네, 맞아요. 꽃잎이 6개고 부화관이 하나가 있는 그런 걸 저는 좋아하죠. 여기에 이제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꽃으로 하나만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화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잘 아는 씨앗이 있겠죠. 수술이 몇 개가 있을까요? 맞아요. 수술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릴 때 6개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몇 개만 그려요? 네, 대부분 3개 또는 2개 뭐 이렇게 씨앗을 그 수술을 찍어주죠. 이렇게 와서 화통이 있고 화병이죠. 그래 놓고 이렇게 화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요? 야를 감싸고 이렇게 해서 쑥 이렇게 내려오는 화병, 화경 또는 이렇게 꽃자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아직 안 핀 애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확 핀 애들이 이렇게 메어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꽃을 2개를 그렸습니다만 조금 더 그리자면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그릴 수 있고 노출된 것도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좀 멀리 있다고 해도 이렇게 부화관이 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6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꽃잎을 5장을 그려요. 그건 뭐 오행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는 꽃잎이 몇 장이다? 6장입니다. 요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진하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수술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통 이 잎을 제가 색을 한번 칠해봐 드릴게요. 부화관만 색을 일단 칠할게요. 부화관은 노란색이죠. 그런데 너무 속이 안 보일까봐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금방 색을 칠했기 때문에 번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노랑을 칠합니다. 이것이 부화관이에요. 이렇게 부화관. 그래서 금잣 옥대라고 하죠. 잔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주변에 옥으로 된 대 또는 은으로 된 대가 있다. 그래서 금잔 옥대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그래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만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흰색이기 때문에 굳이 색을 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이기 잘 보이라고. 여기도 앞 모양 거 이렇게 이 친구 거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그래 놓고 살짝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요 화경 한번 해보면 노랑에 수감을 찍어서 그래 놓고 톡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감싸주고 쭉 내려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는 수선화입니다. 그럼 이 줄기에도 꽃을 칠하느냐? 색을 당연히 칠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칠할 때 붓을 2자루를 잡습니다. 이렇게 팽염을 한다는 얘기인데 즉 노랑과 수감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노랑과 수감을 해준 것에
끝에 주황을 좀 찍어준 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야, 그래서 이 붓 두 자루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죠? 색이. 야,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좋아요. 중요한 건 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도 수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야, 이 색을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요 둘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색감이 아주 멋스러운 색이 나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 친구를 살짝만 한 색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중간에 이렇게 내려주고 이 친구를 이렇게 해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단색으로 내려오고 너무 초록으로 내려오는 걸 제가 금해서 수감을 찍은 색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툭 이렇게 했더라도 끝은 약간의 주황을 해서 살짝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세월을 갖고 멋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이 친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어린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그래 놓고 끝에 살짝만 툭 그래 놓고 이제 우리 흔히 여기에서 이렇게 뭐예요? 원뿌리를 싹 해주죠. 원뿌리를 이러면 수선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 이렇게 번지면 이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좀 넣어서 얘를 잎을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번지는 저기를 보면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더 완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오늘은 수선화였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수선화의 그 봄향기, 추사 선생이 좋아했던 수선화 한번 여러분 책상이나 주변에 한번 쫙 갖다 놓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너무 이렇게 허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겹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또, 여기서도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튼튼해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얘를 색을 칠해보면 이제 번질까봐 물을 쪽 빼겠습니다. 쪽 뺀 상태에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렇게 그러면 사이사이가 메꿔지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색이 나오겠죠. 그럴지라도 너무 독특하게 툭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뒤로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어두우면 좋겠죠. 좀 더 어두우면 좋겠죠. 노란 기운보다 조금 더 어두우면 요 뒤에 그러면 얘가 더 살아나겠죠. 꽃이.
이렇게 하면 더 깊이감이 있게 툭 되겠죠? 오늘은 제가 수선화를 통해서 봄 기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